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뭘까요? 대개 의사소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의사소통입니다 하는 것은 밀크를 마시는 목적은 우유입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밀크를 마시는 목적이 건강에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마음의 교감을 일으키거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미셀 트루니에라는 분은 대학에서 원래 철학을 전공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잡지사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소설을 써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쓰이기만 했을 뿐 읽히지 않은 책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나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만난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설득에는 3요소가 있다. 에토스, 인품, 신뢰입니다.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파토스, 정서나 감정을 뜻합니다.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로고스, 논리나 이치입니다. 1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순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품으로 명성이나 신뢰 또는 호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두 번째는 감성, 연민 등으로 정서나 감정을 자극하자. 세 번째는 내용, 공정성, 근거를 제시하자. 다시 또 인품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신뢰감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순환 고리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의 감정, 논리나 이치,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상시에 생각했는가에 따라서 설득의 60% 이상은 좌우된다는 얘기인데, 이 중요한 인품, 신뢰 과정,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는 분이 계시죠. 미국 워싱턴 대학의 존 고트먼이라는 교수입니다. 1992년의 일입니다. 연구원들을 40명을 풀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씩 다 들려줬습니다. 이제 막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 부부들을 찾아가게 한 겁니다.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비디오로 촬영을 했습니다. 15분씩 무려 700쌍을 대상으로 700개의 15분짜리 비디오 자료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부부가 100년 해로하고 어떤 부부가 가다가 잘못될 것인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랑이나 신부 누가 했든 상관없이 비디오 자료를 보면서 상대방 칭찬하고 인정하고 웃어주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횟수를 쭉 기록했습니다. 반대, 짜증, 핀잔, 야단,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려놨냐 하면, 이게 1대1에 가까웠던 부부들 같으면 오래 못 갈 것이다. 반대, 칭찬과 질책의 비율이 5대1에 가까웠던 부부들 같으면 100년 해로할 것이다. 결론을 내려놓고 무려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2002년도에 그때 당시 그 부부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내려놓은 결론대로
96% 이상이 그렇게 살고 있더랍니다. 10상 중에 9상 이상이 실제 그렇게 살고 있더라. 저는 말하는 건 물건 전달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포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에게 전달을 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포장까지만 해놓고 전달을 안 했습니다. 평생토록.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분은 제가 준비를 한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내가 파악했습니다. 생각을 가졌는데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귀신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핵심입니다. 여기에 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애들이 잘할 때는 너희들 이 아버지의 마음 알 수 있잖아. 생각만 갖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못할 때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녀석아 일찍 일어나야지. 게임 좀 하지마. 성적이 그게 뭐야. 네 방 청소는 네가 좀 제발 해라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잘 되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한 이 얘기를 들었던 제 아이들은 이 아버지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의 메시지는 둘 중에 하나랍니다. 아군인가 적군인가. 상대방이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했으면 그 어떤 얘기에도 수긍을 하고 고쳐나간대요. 반대. 적군으로 생각했으면 비호감으로 생각했으면 충고를 할 때 비판을 할 때 총만 안 들었지 쏘고 싶답니다. 이게 사람이랍니다. 여기에 있는 제 아이들이 제가 잘못했을 때 계속 지적하고 비판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결론이 딱 나옵니다. 제가 부모살해라는 4글자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건 이상씩 리스트가 뜹니다. 2010년 3월 29일자 조선일보 부모 살해 아들 태연이 현장 검증 아버지의 불만. 2010년 5월 18일자 동아일보 게임 중독 소년 게임 금지로 부모 살해. 2010년 8월 10일자 일요시사 공무원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유기징역. 2011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잔소리 싫어 불질러 가족 죽인 중학생. 2011년 11월 26일자 동아일보 모친 살해 고교생 사식으로 피자 넣어달라 현장 검증도 태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부모들은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당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딱 하나. 이 부모들도 그 부모들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까. 내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독한 상사를 만나면 제대 말년까지 똑같이 독하게 굴다가 전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독한 시어머니 만난 며느리가 어떻게 자기가 진짜 실제 또 시어머니가 됐을 때 며느리에게 잘해줄 확률이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내립니다. 그렇다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대개 주변 사람 또는 가족, 직장에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부분 알려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부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평상시 그런 모습이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하게 하는 인품 60점짜리 그것을 꽝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는가. 이 대목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칭찬과 질책의 마법의 비율 5대1이다. 물론 상위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프레드 릭슨과 로사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3대 1 이상일 때는 오히려 온상 속의 화초처럼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5대 1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링컨에게 힘을 준 칭찬이 있죠.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암살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유품 3가지가
지금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손수건 한 장,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오려서 접혀진 낡은 신문지 조각 하나였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가운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배울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누구나 외롭다. 저마다 듣고 싶어 하는 칭찬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눈에 보이는 선물을 건넬 때 상대방에게 어떤 선물이 바람직할까 관찰하고 관심을 쏟은 다음에 선물을 고르듯이 보이지 않는 선물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관심사항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알았으면 실천하고 싶은데 쉽습니까? 알았으면 실천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뇌의 작용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몸 전체 질량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20% 이상의 에너지를 써버리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했던 일 반복하고 다녔던 길 계속하고 만났던 사람 계속 만나는 게 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180도 한꺼번에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입니다. 절박할 때 변합니다. 의미를 생각할 때 변합니다. 재미를 붙일 때 변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의미는, 목적은 되새김질할 때 안 했던 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흥이 납니다. 그런 일에는 재미를 붙여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인슈타인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이상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정신이상자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아무 문제나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것이 아닌데 싶은 대목이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내 관점이 문제였는지, 표현이 문제였는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